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중학교 2학년과 열과 우리 생활 두 번째 시간 열의 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의 이동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 전도라는 거 있고 대류라는 것 있고 복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열의 이동 방법이라고 나와 있어. 금방 얘기했죠. 전도, 대류, 복사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전도에 대해서 나와. 자, 전도 나오는데 일단 전도에서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게 물질의 상태가 어떤 상태일 때? 고체 상태일 때야. 고체 상태일 때. 물질의 상태가 고체 상태일 때는 열의 이동 방법이 전도다라는 거 알면 돼. 자, 고체 상태인데 고체 상태라고 하는 것은 입자들의 운동이 입자 운동이 제자리에서 진동 운동을 해요. 그래서 이동할 수 없단 말이야. 제자리에서 이렇게 막 떨리고 있단 말이야. 진동 운동을 해. 그러면 가까이 있던 옆에 있던 다른 고체를 이 진동에 의해서 같이 떨리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전도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자리에서 진동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웃한 입자들 사이에서 입자들이 뭐 한다? 충돌을 하죠. 그래서 전달되는 거야. 열이 이동하는 현상입니다. 입자들 사이의 충돌에 의해서 열이 이동하는 현상을 전도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얘 보면은 그냥 이런 것들이 있어. 뜨거운 냄비에 찌개를 끓이다가 숟가락을 넣어놨단 말이야. 그럼 숟가락이 어떻게 돼? 뜨거워지지. 그런 것들. 그래서 숟가락 뜨거워진다 이런 건데 숟가락도 뭐다? 얘가 고체다라는 거지. 그래서 뜨거운 찌개에다가 숟가락 넣었을 때 숟가락이 뜨거워지는 거는 고체 상태에서 열의 전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라는 거. 자, 추운 날 나와 있어. 추운 날 밖에 나가면 금속으로 된 의자랑 나무 의자가 있는데 누가 더 차가워? 금속 의자가 훨씬 더 차갑다라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야. 추운 날이니까 차가운 온도가 전도가 될 거야. 근데 금속 의자가 전도가 더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더 빨리 차가워지는 거고요. 나무 의자는 전도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금속 의자에 비해서 덜 차다라는 것 알면 됩니다. 그래서 금속 의자가 더 차갑게 느껴진다라는 거 알면 되고요. 그리고 냄비나 프라이팬 같은 경우에는 금속으로 된 부분은 열 전도가 잘 일어나게끔, 그리고 비금속으로 된 것은 열 전도가 일어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냄비나 프라이팬의 전체는 금속으로, 그리고 손잡이 같은 경우에는 비금속으로 만들어 주더라 라는 것들 간단하게 알면 되겠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전도에 대해서 알아서 고체 상태에서 열이 전달되는 과정, 주변에 있는 이웃한 입자들의 충돌에 의해서 열이 이동하는 과정이 전도다라고 알면 돼요. 자, 이제 두 번째 대류 볼 겁니다. 대류는요, 액체랑 기체 상태에서 열이 이동하는 과정이 대류다라고 알면 돼. 자, 이 액체나 기체 상태의 입자 운동은요, 열과 함께 어느 정도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액체나 기체는 열과 함께 어느 정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 뜨거워지면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부피가 커진단 말이야. 그러면 밀도가 작아지기 때문에 위로 올라올 거고요. 위로 올라온 액체나 기체는 공기가 닿으면서 식으면서 분자 운동이 느려지기 때문에 온도가 낮아져서 분자 운동이 느려지기 때문에 부피가 작아져서
무거워지지, 밀도가 커지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내려올 거야. 그러한 현상이 대류 현상이다라고 알면 돼요. 자, 그래서 입자가 직접 열을 이동하는 현상이 대류 현상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야. 온도가 높아지면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부피가 증가해. 그래서 밀도가 작아진단 말이야.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 위로 올라가.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은 열을 가지고 입자들이 위로 올라갈 거고요. 반대로 온도가 낮아지면, 위에 올라가서 온도가 낮아지면 분자 운동이 둔해지는 거죠. 둔해지기 때문에 부피가 작아져. 질량은 그대로인데 부피가 작아지니까 밀도가 커지더라. 밀도가 커지니까 무거워져서 어떻게 돼? 아래로 내려가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온도가 낮아지면은 아래로 내려가더라. 열과 함께 입자가 이동한다. 그래서 온도가 높을 때 위로 올라가고 온도가 낮을 때 아래로 내려가는 현상이 대류 현상이다 라고 알면 됩니다. 그래서 뜨거워진 물은 위로 올라가고 찬물은 아래로 내려가고, 주전자 물이 끓을 때 불을 가열한 부분에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거기서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면서 전체적으로 물이 골고루 따뜻해지는 것, 뜨거워지는 현상이 대류다라고 알면 됩니다. 자, 세 번째. 복사 볼 거예요, 복사. 자, 앞에서 뭐 했다? 고체 상태에서 열의 이동 방법, 액체나 기체 상태에서 열의 이동 방법 나왔습니다. 복사는요, 중간에 어떤 것을 거치지 않고 직접 이동하는 거야. 그래서 물질의 도움 없이 열이 직접 이동하는 현상을 복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열이 직접 이동하는 현상이 복사다라는 거. 자, 복사에는 어떤 것들이야? 태양의 열 에너지가 어디로 와? 지구로 들어오더라. 이런 것들이 복사야. 태양하고 지구 사이에는 진공이야 공기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직접 열이 전달되었다라는 겁니다. 햇빛 쪽이 따뜻하다라는 거. 얘도 빛이 직접 내려쬐기 때문에 그늘보다 따뜻한 거 복사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뭐 이런 등등등 난로에 가까이 있으면 따뜻하다. 난로 위쪽이 따뜻하고 아래쪽이 차갑다. 이건 대류인데요. 가까이 있을 때 직접 열이 다가오기 때문에 따뜻하다. 이거는 복사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라고 알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전도, 대류, 복사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 알아봤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것들 조금씩 더 추가적으로 정리를 할게요. 오른쪽에 전도, 정도 나와 있어. 전도, 정도. 자, 전도인데요.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전도되는 정도가 다르다라는 거야. 그지? 그래서 여기서도 했지만 전도는요. 전도가 잘 일어나는 것은 뭐다? 금속이었죠. 금속. 열의 전도가 잘 일어나는 것은 금속 물질이었습니다. 그래서 냄비 바닥이나 밥솥 이런 것들, 전도가 잘 일어나지 않는 것들은 뭐였다? 밑에서도 했죠. 비금속이었다라는 거. 플라스틱이라든가 고무 이런 것들. 그래서 냄비 바닥에, 식탁에 올려놓을 때 냄비 바닥 밑에 뭐 냄비 받침대라든가 냄비 손잡이 이런 것들 전부 다 플라스틱이나 고무로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이 전도 정도, 잘 일어나고 잘 일어나지 않는 것 정도 보면 되고요. 자, 열의 이동 방법 비유라고 해서 하나 더 나와 있네요. 여기다가 할까? 열의 이동 방법 비유인데요.
사람이 이렇게 있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사람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 사람이 얘한테 뭐 주고요. 얘가 이걸 받아. 그리고 얘한테 주고 이걸 받아. 얘한테 주고 이걸 받아. 얘한테 주고 이걸 받아.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차례차례 전달하는 현상을 뭐하고 비교할 수 있다? 전도랑 비교할 수 있어요. 전도랑 비교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물체를 가지고 걸어서 이렇게 쭉 해서 얘한테 갖다 준대. 같이 가지고 얘가 이 물체를 가지고 이렇게 갖다 준대. 얘는 뭐하고 비교할 수 있다? 대류 현상이랑 비교할 수 있어. 근데 얘가 여기 가지고 있는 걸 던져버려. 던져서 여기 준단 말이야. 직접. 중간에 거치지 않고 던져서 준단 말이야. 얘는 뭐하고 비유할 수 있다? 복사랑 비유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열의 이동 방법, 사람끼리 하나 차례차례 나눠주는 것은 전도, 그리고 이 물체를 가지고 걸어가서 맨 마지막 사람한테 주는 거는 대류, 그리고 물체를 그냥 던져버리지. 그러면 걔는 복사다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열의 이동 방법 3가지 봤어. 전도, 대류, 복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열이 이동하는데 이제 열을 차단하는 방법도 알아봐야 돼. 열을 차단하는 걸 뭐라 그래? 그치, 단열이라고 얘기를 해. 열을 차단하는 것은 단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단열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단열. 단열 뭐다? 열을 차단한다. 열의 차단이야. 열이 이동하지 못하게 막는 것을 단열이라고 얘기를 해. 열이 이동하지 못하게 막으면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열은 계속해서 내가 가질 수 있다라는 거지, 유지된다라는 거야. 이동하지 못하게 막는다. 그래서 열이 유지가 된다라는 거야. 열이 유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열이 유지가 된다라는 얘기는 뭐가? 온도 변화가 거의 없다 라고 알면 되겠네. 그래서 열을 차단했다, 온도 변화가 거의 없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은 열의 이동을 다 막아야 되잖아. 열의 이동에 대한 거 3가지 배웠잖아요. 그죠? 전도, 대류, 복사 이렇게. 그러면 열을 차단하는 단열이라고 하는 것은 전도에 대한 열의 이동도 막아야 되고요. 대류에 대한 열의 이동도 막아야 되고, 복사에 대한 열의 이동도 막아야 되겠지. 그래서 전도, 대류, 복사에 의한 열의 이동을 모두 차단을 해야 돼. 그러면 전도에 대한 열의 이동 차단 방법과 대류에 의한 열의 이동 차단 방법, 복사에 의한 열의 이동 차단 방법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단열을 이용을 할 건데, 얘야, 단열의 이용 얘. 뭐 있다? 보온병 있고요. 이중창 있어. 그리고 스타이로폼.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들이 단열의 이용입니다. 우리는 보온병을 보고, 그리고 이중창이라든가 주택을 보면서 단열을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그래서 보온병 이렇게 볼 거야. 첫 번째는 이중 마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 마개는 보통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 금속으로 잘 안 되어 있단 말이야. 그치? 이중 마개 플라스틱이야. 그래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뭐를 차단하는 거다? 전도에 대한 열의 이동을 차단하는 거다라고 알면 되겠지. 자. 그리고 이중벽이 있어. 이중벽, 2개의 벽으로 되어 있어. 이중벽인데 얘는 진공이야.
공기가 없단 말이야. 진공이니까 뭐에 대한 열의 이동을 차단한다? 대류에 의한 열의 이동을 차단을 해. 자, 그리고 은도금이 되어 있대. 벽면이. 안쪽이 은도금이 되어 있어. 그래서 반사가 일어나지. 흡수가 일어나는 반사가 일어나. 그래서 얘는 복사에 의한 열의 이동을 차단하는 거다라고 알면 돼. 그래서 이 보온병은 이런 것들, 이중막의 플라스틱, 이중벽이 진공 상태로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 은도금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전도, 대류, 복사에 대한 열의 이동을 모두 차단하더라 라는 거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중창은 뭐에 의한? 얘도 대류에 의한 열의 이동이라든가 전도에 의한 열의 이동을 차단할 수 있다라는 거. 특히 뭐에 의한? 전도에 의한 열의 이동을 차단하더라라는 거. 스타이로폼 같은 경우에는 뭘로죠? 스타이로폼은 공기가 많은 거야. 공기가 많이 들어있단 말이야. 고체 상태인데 공기가 많이 들어있어. 얘도 뭐에 의한 열의 이동을 차단해? 전도에 의한 열의 이동을 차단하더라. 이런 형태로 열의 이동을 차단함으로 해서 온도를 유지한다라는 것들 알면 됩니다. 단열을 하더라라는 것들 알아두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단열재에 대해서 잠깐 볼게요. 오른쪽에 단열재에 대해서 나와 있으니까 열을 잘 차단하면 된다. 그치? 전도나 대류나 복사에는 열의 이동을 잘 막아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열의 전도 정도가 느린 물질일수록 단열이 잘 된다라고 나와 있어. 열의 전도 정도가 느릴수록 단열이 잘 된다. 당연하겠지. 열의 이동이 안 일어난다. 단열이 잘 된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솜이라든가 스타이로폼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은 뭘 많이 가지고 있다? 공기를 많이 가지고 있다. 고체인데 공기를 많이 가지고 있어. 그래서 공기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도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 전도가 잘 일어나지 않더라 라는 거. 진공 상태면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다? 전도도 일어나지 않고요. 뭐도 안 일어나? 대류도 일어나지 않더라 라는 거지. 그래서 단열이 훨씬 더 잘 되겠네. 은도금이라든가 은박지라든가 얘네들은 반사를 시키는 거지. 알루미늄 박 얘는 반사를 시키는 것들이기 때문에 금속이니까 전도는 일어날 거야. 근데 뭐를 차단하는 거? 복사에 의한 열 에너지를 차단하는 것들이다. 옆에서도 했지만 이렇게 해서 단열재로 사용되는 거. 어떤 열의 이동을 차단을 함으로 단열재로 사용되는가 정도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면 단열의 이용이라고 나와 있어. 이용되는 예, 아이스박스 있습니다. 옛날 아이스박스는 통이 스타이로폼으로 되어 있단 말이야. 스타이로폼으로 되어 있으니까 뭐한다? 공기가 많아서 전도에 의한 열의 이동을 차단하더라 라는 거 알면 돼. 그래서 전도에 의한 열의 이동을 차단할 수 있다. 그래서 차가운 거는 오래, 따뜻한 것도 오래 보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차게 유지할 수 있다. 소방관의 방화복 있습니다. 바깥쪽에 너무 뜨거운데 이 뜨거운 것을 차단해주기 위해서 방화복을 입는 거죠. 그래서 열이 잘 전달되지 않는 소재.
이런 것들 사용해서 방화복을 만들더라 라는 거. 방한복 있습니다. 방한복. 추울 때 입는 옷이죠. 방한복. 얘는 뭐가? 공기가 많다라는 거. 공기층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솜털 같은 것들을 넣어주죠. 파카 같은 것들 있죠. 패딩 이런 것들. 그래서 얘도 전도에 의한 열의 이동을 막아주는 거다라는 거 알면 되고요. 얇은 옷 여러 겹 걸쳐 있습니다. 얇은 옷 여러 겹. 그러면 여러 겹 겹쳐 입으면 공기층이 생겨. 그래서 얘도 하나만 입었을 때보다 전도에 의한 열의 차단을 잘 해주기 때문에 좀 더 따뜻하다라는 거. 보온이 된다라는 것 알면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알면 되고요. 이제 세 번째 나오는 냉난방 기구의 설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대류 현상 때문에 나타나는 건데, 자 이제 단열을 시켰어. 단열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여름철에는 더울 거고 겨울철에는 추울 거야. 그래서 냉방기나 난방기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 냉난방 기구의 설치는요, 원래 밀도할 때도 나오는 내용이야. 근데 이런 것들 보면은 냉방기랑 난방기가 있어. 그래서 냉방기가 있고요. 에어컨 같은 거야. 냉방기가 있고 난방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냉방기는 온도가 낮은 거잖아, 그지? 온도가 낮아져요. 온도가 낮으면은 입자들 사이에 부피가 작아지기 때문에 밀도가 커져. 그래서 어디로 이동한다? 아래로 이동을 할 거야, 공기가. 그러면 이 냉방기는 어디에다 달아줘야 돼? 어차피 공기가, 차가워진 공기가 아래로 내려올 거니까 얘는 위쪽에 설치를 해야 돼요. 난방기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높아지죠. 그러면 입자들의 부피가 증가하기 때문에 밀도가 작아지죠. 그래서 위로 올라갈 거야. 따뜻해진 공기는 위로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난방기는 방 전체를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설치를 해야 된다? 아래쪽에 설치를 해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알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냉방기는 위쪽에, 난방기는 아래쪽에 설치를 하면 된다라는 것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 열의 이동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열의 이동 방법, 전도, 고체 상태에서, 대류, 액체나 기체 상태에서, 복사, 물질이 없을 때 직접 이동하는 현상이라고 배웠고요. 그리고 단열, 열을 차단하는 방법, 열의 이동인 전도, 대류, 복사에 대한 열들을 다 차단을 해야지 단열이 잘 된다. 그래서 단열의 예까지 알아봤고요. 그리고 냉난방기고 냉방기는 위쪽에, 난방기는 아래쪽에 설치를 한다라는 것들까지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 수업 열의 이동에 대한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